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딥노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올리고 나서 의료 AI 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연초에 챗 GPT 바람을 타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서 개인 투자가들의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면서 의료 AI 쪽도 그 바람을 제대로 탄 모습입니다. 딥노이드뿐만 아니라 의료 AI 쪽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을 했는데요. 실적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테마 바람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딥노이드는 또 역시나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을 영상 의료 판독에 사용해서 이 임상병리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엑스레이를 찍던 어떠한 MRI를 찍던 나온 영상 정보 데이터를 갖고 어떠한 병명인지 판독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다른 그 전문의들이 그 어떠한 처방을 내고 치료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어떠한 질병이냐에 대한 판독을 하는 그 첫 출발이죠. 이 영상 진단은 그 의료 인공지능 AI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된 분야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의료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의료 AI 쪽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영상 진단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딥노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딥노이드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술, 즉 인공지능 AI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해석해서 어떠한 병명이 진단을 해내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임상병리학과 의사가 없는 병원들, 특히 지방의 보건소 같은 이런 곳들에 대해서 이런 병명을 진단해주고 하는 그 원격에서 진단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격 진료라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그 의료 민영화, 궁극적으로는 의료 민영화 쪽이죠. 그 중간 단계로 이제 병원 영리병원의 허용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첫 발자국이 이런 비대면 진료, 즉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건데요. 그 원격 진료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즉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영상 정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떠한 병명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러한 진단을 전문의에게 넘겨주면 전문의가 그 인공지능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그에 따른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추가적으로 빅데이터를 조성하는 이러한 사업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포털 기능도,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기능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업체의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제품군을 보시게 되면 DeepPHI라는 것과 DeepFact라는 것들, DeepAI라는 또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DeepPHI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일종의 뭐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아주 쉽게 만들어놔서 누구든 그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이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도구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게 딥 AI는 말 그대로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실제로 의료 영상 정보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독하는 그런 그 뭐랄까 솔루션을 말하는 게 딥 AI입니다. 자, 1분기 때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라이선스 제공으로는 4,300만 원을 이번 분기에 벌었고요. 용역 제공이 1억 1,700으로 가장 큽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그 거창하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진단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사업 규모는 뭐 겨우 몇억 원 단위의 이런 그 아주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스타트업 정도의 매출밖에는 올리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과거 실적도 보시면 여전히 뭐 10억대 정도의 아주 스타트업 정도 규모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업체가 수주한 것들을 보면 그 2022년 꾸준히 지금 수주를 늘려가고 있지만 수주 각각의 건당 규모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 2022년 4월 달에 수주해서 10월 달에 납품을 한 뭐 7억 9천만 원짜리가 가장 큰
그 납품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짜잘한 것들이죠. 매출액을 보면 2분기에만 1분기에 지금 1억 6천, 그 작년 1분기 때는 1억 4천을 냈으니까 그보다 좀 좋아졌고, 여전히 영업 손실은 20억대, 굉장히 큰 규모죠.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직원 수가 100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 판관비가 20억대가 고정적으로 거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순 손실도 역시나 20억대 분기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딥노이드 지금 3년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은 9억에서 3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억을 기록했을 때 이제 상장을 한 거죠. 손실은 77억에서 영업 손실은 62억으로 줄었고, 단기순 손실이 89억에서 5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뭐 매출은 고만고만 할 것 같고요. 영업 손실이나 이것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딥노이드의 현재 손익분기점이 매출 10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4년 즉 내년이죠. 내년에는 매출 111억 원을 달성해서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시킬 거다라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회사 측이 목표로 하는 거고,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최대주 지분이 35.61%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 정도 더 유상증자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30% 지분대까지.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주가 유상증자 할 경우에는 최대주 그 가치가 너무 많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업체가 국책과제를 두 건이나 새로 이제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해왔던 국책과제가 올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주를 한, 그러니까 이 과제들이 뭐 많긴 거의 세 건이 있고요. 요번에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주한 게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수주를 했고, 이 네 건의 국책과제가 규모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거의 매출액에서 보면 용역 쪽은 거의 이쪽 사업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책과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자, 딥노이드는 상장 이후로 주기차게 하락을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5,000원대까지 주가 하락을 했다가 올 연초에 1, 2, 3월달 1분기 때 그 최고가 15,200원으로 해서 챗 GPT 바람을 타고 거의 한 300% 정도 수익률의 주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공지능 바람은 여전히 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0원짜리가 지금 1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8,000원까지 내려와서 다시 8,000원에서 다시 지금 12,000원대까지 좀 주가가 오르는 상태죠. 하지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회사 자체가 아직은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게 내년이라는 건 회사 측이 말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년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만한 그런 프로젝트나 어떠한 수주, 그것도 하다못해 과제라도 한 50억짜리나 이렇게 큰 거를 따지도 못했고, 그래서 뭐 내년에도 손익분기점은 여전히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진단 쪽으로 최근에 상장한 업체들 대부분이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규모 자체가 스타트업 규모의 아주 영세한 그런 스타트업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여전히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실적이 적자라면 그 기술만 갖고 미래 성장성에만 계속 그 투자를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평가를 받은 종목이고, 이 회사가 IPO를 새로 또 해서 뭐 시장에서 새롭게 평가받거나 이러한 희망이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 영상 판독 쪽 관련된 의료 AI 쪽 종목들은 실적이 적자라면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 장기간 우상향한 주가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보여줬던 주가 급등과 주가 급락이 반복해서 나오는 박스권 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테마주 바람이 불 때는 오르고 잠잠해지면 다시 흘러내리고 하는 걸 반복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히 어떤 미래 성장성이나 기술력만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그 기대감은 한계를 갖고 있는 주가 상승이라는 걸 명백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급등을 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추격 매수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종목은 반드시 상투에 몰릴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료 AI 쪽 관련해서 유튜브 동영상 올려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경고를 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또 왜냐면 엔비디아 칩 자체가 인공지능 AI 쪽에 사용되는 칩이기 때문에 이 칩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 그쪽 산업, 즉 인공지능에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도 똑같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종목을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섹터에 그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 바람이 잔잔해지면 다시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